대체 왜 네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건데? 아니, 왜 화를 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든 장치인데, 그거 본 것이 무슨 대수야? 아들과 여자친구가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여자친구가 부모님 댁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점점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요즘 등기부등본을 서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지순 씨 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순 씨는 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민이 컸습니다. 지순 씨와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순 씨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남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나름 많이 되어 있는 장한 아들이었지요. 예비 며느리도 지순 씨는 평소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싹싹하고 성격도 밝은 아이였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죠. 연애를 한 1년 정도 했지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서 금방 날짜를 잡겠다고 하더군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지순 씨는 처음으로 자식을 결혼시킬 생각에 무척이나 들떴지요. 물심양면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집은 네가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도움을 주면 좋겠니? 글쎄요. 굳이 도움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정해주고 싶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저야 좋고요. 현금? 그래.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겠지.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한번 생각해보마. 스스로 집을 마련해 놓은 기특한 아들이었기에 지순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현금을 좀 마련해서 결혼 자금에 보태줄 계획이었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던 결혼 준비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다가 우연히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주소는 분명 자신의 부모님 댁이었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이거 우리 부모님 댁 등기부등본이잖아. 이게 왜 네 핸드폰에 있는 거야? 아, 이거 그냥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요새 이거 결혼 전에 많이들 한대. 뭐야? 아니, 대체 뭐가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별다른 뜻은 없었어. 그냥 혹시나 해서 본 것뿐이야. 내 친구들이 다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오빠, 내 친구 진영이 알지? 진영이 이야기 내가 예전에 해준 적 있잖아. 걔가 남자한테 사기 결혼을 당해서 이혼했다고 했잖아. 그 남자가 엄청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빚더미뿐이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 일 때문에 친구들이 무조건 결혼할 남자 생기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자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본 것뿐이고 나라에서 국민들 누구나 보라고 공개하는 정보인데 뭐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오빠도 우리 집 거 확인해 봐도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빚 없으셔. 정말 불쾌하네. 너는 그런 짓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했냐? 이런 건 서로 신뢰 문제 아니야? 그냥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다 알려줬을 것 아니야? 내 뒤에서 너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정말 실망스럽다. 대체 넌 날 뭘로 보는 거니?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라도 칠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요새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물어보기 좀 껄끄럽기도 했고 내가 등기부등본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오히려 편리한 거 아니야? 이런 대화를 오빠랑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지. 내가 말 안 하고 떼어본 것도 그냥 확인 차원이었고 물어보기 불편해서 그랬던 거라니까.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여자친구는 당당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자신한테 물어봐도 될 일을
이런 식으로 몰래 한 여자친구에게 크게 실망을 했지요. 얼마 후 자, 여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야. 오빠도 확인해 보라고. 나는 뭐든지 서로 감추는 것 없어야 서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빠 집은 근저당이 10억이나 되더라. 솔직히 좀 걱정은 되지만 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직도 못 갚은 대출이 10억이라서 우리 부모님은 좀 걱정을 하고 계셔. 오빠 쪽 부모님 노후 문제 괜찮으신 거냐고 물어보시긴 하더라.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집은 팔고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하실 거야. 지금 사시는 집이 시세가 30억 가까이 되는 집이라서 팔고 경기도로 가시면 노후 문제는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너랑 내가 결혼하는데 이런 대화까지 해야 하는 거니? 난 정말 모르겠다. 오빠, 요새 이런 거 확인하고 결혼하는 건 거의 상식이야. 안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용감한 거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는 거잖아. 그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마치 생판 처음 만난 사람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제가 집이 있고 벌이도 있고 해서 결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저처럼 준비를 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노후 자금까지 물어보는 여자친구를 보니까 대체 결혼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뭐가 그렇게 못 믿어온 건지, 제가 집과 벌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건지 정말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다 확인했으니 이제 서로 마음 편한 것 아니냐고요.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요. 그렇다고 여태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네요. 아들은 예상치 못했던 여자친구의 태도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미리 확인했으니 안심을 했다는 여자친구와 반대로 이런 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아들은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봤다네요. 뭐? 등기부등본을 왜? 왜긴 왜야. 우리 집이 자가인지 빚이 많은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지. 뭐야? 아니, 왜 너한테 묻지 않고 그런 짓을 한 거래? 나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몰래 떼봤나 봐. 나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연히 사진을 보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하는 짓이 너무 은큼한 것 아니니? 나는 상상도 못했네. 그런데 뭐라고 하기가 또 좀 그런 게 요새 다들 결혼 전에 그 정도는 서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다 공개된 정보고 그거 본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따지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계속 나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빚이 10억이나 되냐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들의 고민을 들은 지순 씨는 화가 났어요. 아니, 대출이 없는 서울 아파트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러는 서연이네는 대출이 하나도 없대. 뭐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이니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누가 서연이더러 갚아달라고 한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서연이네는 대출 없대. 서연이 부모님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로 트집을 잡으니까 너무 불쾌해. 정말 그렇네.
누가 빚 떠넘기기라도 할까봐 결혼 전부터 저러는 걸 보니까 아주 얌통머리가 없어도 보통 없는 집안이 아닌 것 같네.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 정말로. 아들과 같이 예비사돈에 대한 불쾌함을 잔뜩 토로한 지순 씨. 그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지순 씨는 오랜 친구와 만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앞으로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 벌써 오만정이 다 떨어지려고 한다니까. 등기부등본을 몰래 떼본 것도 기가 막힌데 우리 아들한테 부모가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해놨냐고 묻기까지 했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해도 그렇지. 대체 그렇게 못 믿고 의심스러우면 결혼은 왜 하겠다는 건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맞는 게 맞는 걸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파혼하자고 하고 싶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애들 다 출가시켰지만 나는 그런 일은 겪어보질 않았네. 우리 애들이 너무 순진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 자네가 기가 막힌 것도 이해가 가. 그런데 요새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결혼할 때 따지는 게 많다고들 하더라고. 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건강기록부며 부모 노후 문제 확인하는 건 거의 보통이야. 자네가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몰랐으니 화가 나는 걸 텐데 어쩌겠어.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결혼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어?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아도 마음이 썩 개운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다 그렇게 한다는 친구의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지요. 예비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 지순 씨. 하지만 정작 며느리 쪽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아니, 부모님이 은퇴할 나이인데 집이 아직 자가도 아니고 대출이 남아있잖아.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대출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대책이 있기는 한 거야? 재수 없으면 그 빚을 다 너희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야. 엄마는 영 기분이 찜찜하다. 뭐, 워낙 고가의 아파트 치고는 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분이 아직 일을 하시잖아요. 아버님 쪽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아직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하지도 않고 몇 년 안에 다 갚으시던가 아니면 경기도로 이사를 하실 수도 있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오빠네 집이 엄청 부자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다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줄 아니?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빚 있는 부모 신상에 무슨 일 생기면 다 자식들이 떠안게 되어 있어. 엄마가 여태 살면서 그런 걸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야. 얼마 전에 부평 고모 있잖아. 그 고모는 글쎄 사돈될 집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대출이 어마어마하더래. 바로 파혼시키더라.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지만 사실은 속빈 강정인 집들이 좀 많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했다가 빚 때문에 그렇게들 이혼을 한댄다. 준수네가 빚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깔끔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가 말리지는 않을게. 다만 무슨 일 생겨도 빚은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좀 준수한테 언질이라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니? 그런 껄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오빠한테 해? 벌써 등기부등본 떼본 일 가지고 얼마나 화를 냈는데 그런 말 했다가는 오빠 입에서 파혼 이야기 나올지도 몰라. 뭐야?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 부모 빚까지 있는 주제에 안심을 시켜줘도 부족할 판에.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새 오빠 같은 신랑감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오빠는 자기 힘으로 집도 있고 직장도 좋잖아. 예.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요새 제대로 된 남자는 다 집 해갖고 와. 엄마 주변에서도 괜찮은 집 아들들은 다 집해서 결혼하더라. 엄마 기준에서는 준수가 기특하기는 하지만 신랑감으로서 100점은 아니야. 준수 집도 대출이잖아. 어차피 그건 너희들이 갚아야 할 거고. 준수 집도 부모님 집도 다 자가가 아니고 빚이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100% 놓을 수는 없다 이거야. 엄마, 그렇게 부잣집 애들이 어디 흔해요? 다 대출받아서 결혼하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걱정되면 엄마가 나 집이라도 해주던가. 으이구, 말하는 것 하고는. 엄마는 너 혹시라도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좋은 신랑감 만났으면 해서. 남자만 집 해오라는 법 있어요? 요새는 다들 반반씩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빠는 자기 힘으로 집 얻어놓은 게 어디야. 엄마 너무 욕심이 과하셔. 모녀는 결혼을 앞두고 빚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엄마는 마냥 고명딸이 시집을 잘못 가서 고생이라도 할까봐 있는 걱정, 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었지요. 딸은 그런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는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꺼림칙한 상태로 일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진 채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가의 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조금은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요. 특히 두 어머니들은 표정에 미소가 없고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참 서연이가 야무진 구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한지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답니다. 그냥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몰래 뒷조사를 당한 것 같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해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고 싶었던 지순 씨는 먼저 등기부등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몰래 뒷조사를 하다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보라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류잖아요. 요즘에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왜 도리어 우리 애를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하시나요? 저야말로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불쾌하네요. 기대했던 사과가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는 사돈을 보며 지순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다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누가 다 등기부등본 때 보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보도 듣도 못했네요. 대체 입은 뒀다 뭐 한답니까? 물어보면 될 일이죠. 말도 안 하고 등기부등본 떼봤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게 못 믿을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한답니까? 그걸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면 우리 애를 대체 믿기는 하는 거예요? 지순 씨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어머니에게 쏘아붙였지요. 아니 빚이 10억이나 있으신 입장에서 지나치게 당당하시네요. 두 분 앞으로 무슨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 다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파서 돈벌이를 못하게 됐을 때 그 빚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설마 자식들한테 떠넘기시지는 않겠죠? 빚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 깨지는 경우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듣기로 은퇴하시면 집을 팔고 경기도 쪽으로 가실 계획이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집이 안 팔리면 어쩌실 건데요? 요새 집 거래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집은 안 팔리고 돈은 없고 아무리 몇십억 아파트라고 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법 있나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절대로 자식한테 빚 떠넘기지 않는다고 약속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네요. 내 평생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여태까지 남편 사업하고 저도 같이 맞벌이 하면서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왜 자식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네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고 서로를 믿지도 못할 거면 이런 결혼을 대체 왜 합니까? 지순 씨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준수야, 미안하지만 서연이를 내가 앞으로도 곱게 보기가 힘들 것 같구나. 이 결혼은 취소하는 게 어떻겠니? 눈앞에서 결혼을 취소하자는 말을 꺼낸 어머니. 아들은 깜짝 놀랐지만 상견례에서 오가는 부모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아들도 속이 부글부글 하던 참이었지요. 네. 저도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만 일어나시죠. 그렇게 지순 씨 부부와 아들은 먼저 상견례 장을 떠났습니다. 상견례 장을 떠나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보며 서연은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따라 나섰지요.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정말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너도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잖아. 이 결혼을 대체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너하고 너희 부모님은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같아. 난 너하고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있었는데 너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치 내가 결혼을 하기에는 큰 부족함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건실하다 느꼈던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곧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인사차 나온 상견례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와서 화를 냈어요. 엄마, 조금만 참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 결혼도 못하게 생겼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예. 너 아까 준수 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 못 들었니?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빚이 10억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는 양반인 것 같더라. 차라리 잘 됐어. 엄마는 어차피 준수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잖아. 다른 남자 만나. 준수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나면 되지. 차라리 잘 됐어. 서연의 어머니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은 엉망이 되고 파혼을 하게 된 두 남녀. 서연은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파혼을 하자는 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제발, 내가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오빠. 제발 그러니까 파혼하지 마. 부탁이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께도 내가 가서 사과드리고 잘 설명할게. 다시 노력해보면 안 될까? 글쎄, 너하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난 솔직히 말해서 네가 등기부등본 떼봤다는 말 할 때부터 온갖 정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 네가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나는 숨김없이 너한테 다 알려줬을 거야. 하지만 그랬어도 아마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네. 어차피 너희 부모님은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체면을 깎아내렸지. 내 결혼이 뭐라고 부모님까지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는 마음이 후련해. 네 말대로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그래,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나 더 모으지 뭐. 그러니까 너도 괜히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돈 많은 남자나 찾아봐. 아들은 매몰차게 여자친구를 내쳤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두 남녀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헤어짐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는 제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똑똑하고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진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신뢰보다도 돈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즐거운 데이트를 할 때에는 사실 심각한 대화를 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 사실 서로의 민낯에 대해서는 깊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친구니까 당연히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 몰래 등기부등본을 떼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존심 상하고 많이 실망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맞추면서 결혼했다가 사는 내내 사돈댁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았을 걸 생각하면 파혼한 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파혼에 대해 후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인 지순 씨는 어떨까요? 좋기만 할 수는 없죠. 저는 사실 좀 후회도 했어요. 제가 너무 제 기분대로만 행동을 했나 싶어서 아들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나요? 가족이 될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을 맺겠습니까? 내 평생 저렇게 얌체 같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가족이 될 사람끼리 믿지를 못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요, 도저히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멀쩡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들도 집을 마련을 해놓았는데도 빚을 핑계대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깎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돈 많은 남자랑 만나지. 대체 왜 우리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불쾌합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저렇게 못된 여자와 아들이 같이 살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들이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라. 그 여자애와 파혼을 해서 천만다행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네요. 지순 씨는 꺼림칙했던 예비 며느리와 파혼한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 쪽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아파트가 몇십억짜리라고는 해도 10억 빚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요새 파혼하는 경우를 보면요. 숨겨둔 빚이 들통났을 때가 가장 흔해요. 갑자기 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물어본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는 않고 자기네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적으로만 나오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지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 공개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못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죠.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냐고요. 애들 결혼시키는 게 그냥 우리 때처럼 대충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 태도를 보니까 알만하더군요. 우리 딸이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지만 어쩌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데 결혼을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시댁이 빚이 10억인데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파혼이 답이죠. 서연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에 안전한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어머니와 많이 달랐지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더라면 파혼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저는 저희 그 행동이 제일 후회가 돼요. 공연히 엄마하고 주변 친구들 말을 들었다가 괜찮은 남편감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까요. 준수 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결혼을 잘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하시지만 저는 어떻게든 결혼은 하고 싶거든요.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망인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냥 오빠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엄마한테 너무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했나 싶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빚이 많아서 좀 걱정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능력도 있고 또 부모님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일도 아닌데 엄마 때문에 결혼이 취소돼서 너무 속상해요. 준수 씨한테 연락을 계속해도 제 연락을 이제 받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준수 씨 놓친 거 너무 후회될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겠죠.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서연 씨는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물어볼 걸. 그냥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말 걸. 서연 씨의 생각은 맞을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든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 위험도 없는 삶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확인을 하고 또 하고 결혼을 해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식의 안위를 걱정한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을 망치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요. 그렇기에 불신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반드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궁금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킨 등기부등본. 여러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